반갑습니다. 공인중개사법 합격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사무소의 개설 등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5가지의 파트로 분류를 했고,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시험장 가기 전까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첫 번째 등록 기준입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와 그리고 등록에 대한 효과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보시면 첫 번째 등록 기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등록 기준에 맞춰서 신청을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등록 기준 첫 번째로는 공인중개사가 있고 두 번째로는 법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기준에서 어떤 것을 출발선으로 해서 가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되며 사무소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때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되어 있거나 준공검사 혹은 사용 승인을 받은 건물에서만 하나여 가능합니다. 무허가 건축물 혹은 불법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제외되고요. 그리고 특히나 지문에서 좀 많이 나왔던 요 가설 건축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실무교육 같은 경우엔 1년 이내에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 두 번째 2번 법인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 법인이 등록 기준에서 가장 잘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법인은 모든 것을 다 숙지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보자면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근데 이때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입니다. 왜 제외이냐면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 될 것이고 공인중개사법 제14조의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을 하여야 합니다. 대표자는 당연히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요.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3원, 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무교육 같은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대표자, 임원사원, 전원 모두가 받아야 되고 혹시라도 분사무소를 설치하신다 그러면 분사무소 책임자 또한 실무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사무소 확보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법인에서 4번에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사원 3분의 1 요거에 대해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제가 그림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시험을 보고 나면 개업공인중개사로 해서 그냥 개인이 사무실을 낼 수도 있고 법인으로 해서 여러 시험 보신 자격증을 같이 이렇게 따신 분들, 같이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끼리 이렇게 친하신 분들끼리 3, 4, 5 모여서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법인으로. 그래서 이 경우는 저희가 이제 법인 공부를 하니까 이 케이스는 3, 4, 5 모여서 법인을 만든 케이스입니다. 자, 합격 법인이라는 이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요 4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왕언니, 열정 언니가 대표자를 해요. 근데 이 언니는 자격증을 딴 거죠. 그래서 자격증을 딴 이분께서 대표자를 하고 그리고 나면 여기 사원 하나, 사원 1과 사원 2 그리고 임원 이렇게 해서 3명이 기획을 하게 되는데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이 부동산이라는 게 사람과 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팔고 매매를 하시거나 전월세를 하신다 하면 경영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사무실을 끌어나가야 되니까 재무회계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각 파트별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사원 1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은 있는데 아이템도 무궁무진해요. 어떻게 해서 팔아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영기획을 맡았고 이 사원 2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은 있는데 컴퓨터를 너무 잘 다뤄요. 그리고 마케팅도 잘하고 요즘 트렌드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마케팅 홍보를 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금이 있는 이 임원 같은 경우에는 되게 꼼꼼하고 성격이 좋아서 그래서 재무회계를 맡긴 거예요. 그래서 요 4명이서 이제 합격 법인이라는 중개 법인을 개설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표자는 당연히 자격증이 있어야 되니까 맞고 그 이 3명 중에서 아까 얘기한 그 3분의 1 있잖아요.
3분의 1이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하니 여기는 3명 중에 2명이나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3분의 1은 당연히 해당이 돼요. 근데 예를 들어 만약에 많이들 하시는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여기 대표자 1명과 이렇게 사원 1명이서 차릴 수도 있지 않느냐. 근데 이런 경우에 자격증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이런 경우는 당연히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개설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러면 이렇게 여기 사원 1번하고 이 자격증 있는 대표자하고는 어떻게 되냐. 3분의 1의 자격증이 있으니 이분은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차릴 수가 있는 거죠.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잘 알아두시고 시험장 가셔서도 문제 잘 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이 기준에 등록 기준에 미칠 수 있게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나면 그러면 어디에 가서 등록을 해야 되냐 이제 이것이 또 화두가 되는데요. 그래서 등록 관청은 어디냐면 예를 들어 주된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이 뜻이 장소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법인이라는 법으로 정한 사람이 이 주된 사무소라는 중추적인 그리고 주된 업무를 할 수 있는 이 공간 장소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등록 관청에 내가 일을 하겠다. 법률행위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라는 거를 이 등록관청에 등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보시면 이 법인은 영등포구 여의도동에다가 개설 등록을 하고자 했으니 구가 있으니까 여기 시군구잖아요. 그러니까 구가 있으니까 영등포 구청에 가서 등록을 하겠죠. 근데 반대로 만약에 구가 없는 곳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 예를 들면 과천시, 뭐 벼량동 이런 경우에는 어딜 가서 해야 되냐 이런 게 화두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과천시청에 가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주된 사무소에서는 관할 등록관청인 시군구에 가서 하시면 되고 그럼 분사무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되는데 분사무소 또한 장소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사무소는 이 주된 사무소,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주된 기능을 하는 이 주된 사무소가 이 분사무소라는 곳에서 지휘 감독하면서 그 아래에 여기에서 외부에 영업을 하는 거예요. 외부 영업 활동을 하는 거고 그리고 외부 계약도 하는 거죠. 그런 장소를 여기 이분은 분당구 정자동에 두신다고 하시네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분당구청에 가야 합니까? 그렇죠. 아니죠. 그 이유는 왜냐면 이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은 1등록이잖아요. 우리 1등록제이기 때문에 여기 한번 등록했으니까 여기는 그냥 분사무소는 장소이기 때문에 당연히 등록관청인 영등포 구청에 가서 등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들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이 등록 대장을 제가 한번 케이스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등록 대장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에 보시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 법인인지 아니면 공인중개사인지 부칙인지 체크하는欄이 있고요. 그럼 우린 법인이니까 법인란에 체크를 당연히 하겠죠. 그렇게 하고 나면 사무소 명칭 뭐 합격, 중개법인 쓰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대표자나 이런 사람들 이름들 등록번호 이렇게 해서 다 쓰게 되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분사무소가 나와 있어요. 법인인 경우에. 그래서 분사무소는 요 등록대장이 지금 영등포 구청에 있잖아요. 소재지가 영등포 구청이니까 주사무소가. 그렇기 때문에 이 영등포 구청에 가서 분사무소도 설치 신고를 하는 겁니다. 설치 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분당구청에 가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많이 헷갈려 하시니까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이번에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설치 신고를 했는데 예를 들어 이 분당에 있던 여기가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이 분사무소가 요즘에 을지로가 너무 힙하고 핫하다. 그래서 힙지로인 이 중구에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전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이전을 할 땐 그럼 또 어디로 가야 되냐? 중구청을 가야 되는지 아니면 등록관청인 여기 영등포구청을 가야 되는 건지
요거에 대해서 또 많이들 대두가 돼서 얘기를 하십니다. 마찬가지 이전 신고를 할 때도 중구청으로 이 중개법인이 분사무소가 이전은 하여도 등록 신청, 이전 신고에 대해서는 여기 영등포 구청에 가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서 보여드리니까 좀 더 쉽게 이해가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이 등록 신청의 아까 기준을 봤으면 등록 신청은 누구누구가 할 수 있는지 대상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상자는 아까 처음에 봤듯이 여기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 아닌 자는 등록할 수가 없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자면 공인중개사와 법인은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 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예요. 왜 제외냐? 이게 만약에 소속공인중개사가 어디 소속돼서 일도 하면서 만약에 등록까지 하게 되면 이중 등록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처분을 받기 때문에 이중 등록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입니다. 그래서 구비서류 같은 경우에는 등록 신청서를 가져가고 실무교육 확인 이수증 그리고 여권용 사진, 중개사무소 확보 서류, 뭐 임대차 계약서나 이런 거 가져가시면 되죠. 무상대차 계약서나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 같은 경우에는 영사관에서 저는 잘못한 거 없고요. 깨끗한 사람 깨끗합니다라는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 서류 아니면은 아포스티유에서 발급한 확인 서류나 아니면 영업소의 등기 서류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을 보자면 종별을 변경하는 경우도 생겨요. 예를 들면은 내가 개업공인중개사였다. 아, 나는 꿈을 조금 더 크게 가야 되겠다 해서 법인으로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법인을 하시다가 아, 요즘에 장사가 너무 안 되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규모를 좀 작게 해서 개업공인중개사로 가셔야 하실 분도 계실 거고 부칙개공이신 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정말 자격증을 따신 분도 계실 거고 여러 형태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종별 변경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으로 갔을 경우나 법인이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였거나 혹시나 부칙이 법인으로 해서 갈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신규 등록입니다. 무조건. 자격증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기존 등록증은 반납하셔야죠. 그 이유는 이 등록증 가지고 또 다른 짓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반납해야 되는 게 맞고 실무교육은 근데 대신에 이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현업에서 지금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실무교육은 받진 않으셔도 된다는 이야기죠. 반대로 제일 중요한 건 여기 부칙에서 개공으로 갈 때죠. 부칙에서 개공으로 갈 때 자격증을 따셔가지고 개업공인중개사로 개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이 부칙은 여기에서 업무를 하고 계시는 중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증만 여기에서 등록증만 부칙에서 개업공인중개사로 바꾸면 되기 때문에 재교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간 내에서는. 근데 간 외로 가게 되면 바깥으로 나가서 다른 구에다가 만약에 차리시거나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간 외에는 신규 등록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영등포 구청에서 영등포 아까 얘기한 여의도동에서 일을 하고 계셨다가 만약에 그 옆에 관악구로 가신다고 하면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새로 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신규 등록으로 가는 게 맞죠. 그러면 이때는 기존 등록증은 반납해야 되는 게 맞고 실무교육 같은 경우에는 현업에 지금 종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렇게 등록을 저희가 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등록에 대한 효과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신청은 처음에 등록 신청을 할 때는 등록 신청서와 아까 얘기한 실무교육 이수증 사본 그리고 이게 전자확인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 실무교육을 협회에서 받게 된다 그러면 협회에서 알아서 등록관청에다가 전자로 확인을 할 수 있게끔 통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실무교육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혹은 법인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 신청 서류를 주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여권용 사진, 사무소 확보 서류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신청을 하고 나면은 이 관할 시군구에서 관할구청에서는 여기 등록부 아까 얘기한 등록대장에 이렇게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증 누구다 하면서 이렇게 등록을 하게끔 돼 있어요.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통지를 해야 되는데 이 개업공인중개사한테 통지를 하고 나면 통지를 하는 기간은 7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신청부터 통지까지는 이렇게 7일 이내에 하게 되는데 이 기간 내에 등록을 한 후에 7일 이내에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 통지한 때부터 등록을 한 때부터 개업공인중개사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일을 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보통은 이제 업무 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 개시사항을 게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부터 일을 하는 건 당연히 좋진 않겠죠. 그리고 나면 통지하고 나서 요 지체 없이 교부하게 됩니다. 지체 없이 교부를 해야 되는데 이때 먼저 등록관청이 보증 설정을 확인을 먼저 합니다. 이 사람이 보험을 들었는지 공제나 공탁이나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는지를 확인한 후에 지체 없이 교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부를 하게 되고 나면 저희가 이제 교부증을 받잖아요. 등록증을 받고 나면 이제 요거를 업무를 개시하기 위해서 요 개시사항에 등록증 원본을 걸고 자격증을 걸고 그 다음에 중개보수 요율표를 걸고 보증보험, 공탁 뭐 요런 거 그래서 보증 설정 서류를 걸고 사업자 등록증, 요 사업자 등록증은 개설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두시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걸고 업무를 개시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계약서 쓸 때 도장 많이 찍었어? 이러면서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듯이 인장 같은 경우에는 인장 등록은 언제까지 하냐면 요 신청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업무 개시 전까지만 인장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 등록이 이제 등록을 했었지만 등록을 또 소멸할 수 있는 사유들도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등록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이중 등록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1년 1천에 이하의 벌금 혹은 받습니다. 그리고 이중 소속은 이중 등록은 이렇게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이기 때문에 개공에게만 해당이 되고 이중 소속은 개업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그리고 소속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자격 정지되고요. 마찬가지 자격을 정지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중에 다시 업무를 수행한다 하면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등록증, 양도대여나 이런 것도 당연히 절등치 사유가 되고 1년 1천에 형벌을 받습니다.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등록이 취소되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 당연히 취소해야 되겠죠. 법인이 해산한 경우도 마찬가지 당연히 돼야 되는 게 맞고 폐업이 수리된 후, 폐업 수리가 된 후에 예를 들어 등록이 취소가 됐어요. 저 등록을 안 할 거예요. 뭐 얘기를 했거나 등록이 취소됐거나 이런 경우에 그 사이에 어느 정도 기간이 있잖아요. 사무실을 정리하고 뭐 통지를 받고 이러는 기간 안에 혹시라도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무등록 중개업자로서 3년 3천의 벌금이나 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숙지하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설 등록에 대한 절차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파트 5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험 보시기 전까지 요 문자들이나 이런 것들 잘 체크해서 앞문자 따서 두 문자 따서 외워주시고 가시면 되고요. 아까 얘기한 그 등록 기준 그리고 효과 그거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